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달라진 우리 사회의 풍경 가운데 하나가 배달 수요의 급증이죠. 배달 앱을 통해서 일을 하는 일명 라이더들도 무척 바빠졌는데요.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과 코로나19 시대 라이더들의 현실과 고민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박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공공배달조합, 제로배달 유니온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면서요? 네, 서울시가 하는 거는 새로운 앱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아, 예. 기존에 있던 중소 규모의 배달 앱 업체와 네.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호환 시스템을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들 중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몇 개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죠? 16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 대표적인 네. 업체가 뭐 띵똥이라든지 뭐 음, 부르심 이렇게 사실은 소비자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게요. 주문 중개 앱이 참여하는 거고요. 아, 어쨌든 제로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네. 결제 호환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좀 아, 다른 공공 배달앱과 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가장 관심이 그렇다라면 지금 뭐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그 소상공인들이요. 예, 자영업자분들께서 이 배달앱 업체에 가맹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무척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적게는 6%에서 뭐 많은 경우는 12%까지 부담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네네. 이 새로운 서울시 서비스 제로 배달 유니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소상공인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까요? 일단 한 2% 정도라고 알고 아, 있고요. 수수료 이게 자체가? 예. 아, 소비자들도 이제 뭐 제로페이 자체가 네. 구매할 때도 할인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배달앱에서 할 때도 이제 10% 정도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아,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기존의 주문 배달 앱이 5.8%에서 12.5%인데 네. 이 전자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3% 수수료를 더 얹습니다. 그래서 아, 훨씬 부담이 큰 거죠. 아하, 네. 그러면 뭐 비록 그 참여하는 배달 앱들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 개가 함께 참여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수수료도 싸질 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라이더 분들께도 이 제로 배달 유니온 서비스가 뭐 어떤 영향,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는 이제 구조를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그 배달하는 곳이 아니고, 네. 광고 전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하. 제로 배달 유니온도 그 접수를 받는 곳이지, 배달은 음.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아,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셔도 되고, 네. 근로자한테 시켜도 되고, 그다음에 음. 배달 대행 서비스를 쓰셔도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공 배달 앱을 할 때도 뭐 이재명 음. 도지사를 만났을 때도 얘기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공공이 만들어진 배달 앱을 배달할 때는 네. 계약을 맺어서 이 배달업체가 라이더 산재는 보장하거나 음. 저희가 안전 배달료라고 하는 최소한의 배달 수수료를 보장하는 음. G2B 계약,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를 B2B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정부와 기업 간 거래를 음.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했었고요. 아, 예. 예, 이번에도 사실 라이더든 빠졌거든요. 아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 주셨던 그 대형 업체들, 예, 대표적인 두 예. 개 업체를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그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한 업체들과 이 공공 배달앱 경쟁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독점 사업자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예. 그리고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그 가맹점들이 지금 26만 개의 가맹점을 이제 설득하겠다고 한 거니까 네. 만약에 이 주문량이 많아지면 경쟁이 되거든요. 그거는 아하. 사실은 공공이 이제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한 경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아하.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만약에 자영업자들 수수료가 내려지면 네.
그 내려진 만큼을 실제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들한테 안전 배달료라든지 산재 보험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 배달 앱은 네. 의미가 있고 네. 라이더 종사자와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더분들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앱 수요 크게 늘고 배달 라이더 일감 많아진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네. 제가 이거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라이더 수가 부족한데 네. 콜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족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라이더 절대적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아, 비가 오거나 장마, 태풍 때 저녁에 주말 저녁에 일시적으로 모자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불과 2, 3주 전만 해도 이제 배달이 너무 밀린다 이랬는데 네. 지금은 배달 일감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배달료가 네. 계속 내려갔습니다. 배달료가 저희가 고정이 아니라 네.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스 같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300원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대단히 탄력적으로 고무줄처럼 움직인다는 말씀을 이해가 되는데, 네. 일부 보도에서는 최근에 배달이 무척 늘어나니까 라이더들 수입도 무척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그런가요? 뭐 연봉이 1억 되는 라이더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봤는데. 네, 그 기사가 이제 쿠팡이츠 같은데 네. 그 쿠팡이츠 라이더가 한 33,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태풍, 그다음에 주말 저녁 이럴 때 이제 프로모션을 붙입니다. 예. 그 수익이 47만 원, 58만 원 1위 수익.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1년 동안 한다라고 치면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날씨가 좋아지자마자 네. 배달료가 3,300원대로 떨어졌고 뚝 떨어지고. 네, 배민 라이더스도 지금 3,0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아하. 그 라이더들은 알죠. 이게 언젠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길게 일하고 네. 뭐 또 한 80시간 일하면 사실 누구라도 1억을 벌 수는 있겠죠, 매일. 그런데 사고 한 번 나거나 예. 그리고 그렇게 장시간 일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어떤 사람도 그렇게까지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일 텐데 뭐 하루 최고로 받는 걸 1년으로 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위험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사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고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나 위험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굳이 사고가 아니라도 예. 주소를 잘못 쓰시는 손님이 한 명이라도 걸리면 헛걸음하시고 뒤에 배달까지 밀리게 되고 그다음에 뭐 샤워하시거나 외출하시거나 이어폰 끼고 뭐 게임을 하셔서 초인종을 못 듣거나 그다음에 사무실 주소로 잘못 시키시거나 혹은 음식점에서 조리 지연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이 몰리다 보면 네.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제 조리를 하시느라 저희가 배달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뭐 거기다가 가끔 보도를 통해 보면 소위 말하는 갑질 뭐 이런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부에 그런 소비자들도 계셔서 무척 뭐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감정 노동도 심하실 것 같은데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앞서도 이런 위험들 때문에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전망, 안전배달 이런 말씀 주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일단은 산재는 됩니다. 되는데 산재는 되나요? 저희가 특보 종사자로 이제 분류가 돼서 산재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보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걸 사인을 받게 하거나 라이더를 쓰게 되면 산재 보험에서 배제되고요. 또 하나는 월 118시간 그리고 월 124만 2,100원 이하로 돈을 벌게 되면 전속성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 쿠팡같이 잠깐 로그인 로그아웃하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산재 보상을 안 해주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그 경사노위 합의안으로 이 제도를 좀 고쳐보자라는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 합의안은 노력하겠다는 거겠죠? 당장 지금 뭐 법제도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라이더 유니온이 이제 입법 기관인 국회에 개소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좀 제의를 제대로 해서 이 라이더분들의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법제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홍기성님께서 요즘 운전하면서 도로를 보면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바쁘더라도 천천히 사고 안 나게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네네. 네, 힘내시고요.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우리 라이더들 위해서 더 많이 일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